의원님, 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지금도 고생 많습니다. 먼저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는 좀 짧게 대답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내역에 보면은 이번에 여기에서 실명은 될 수는 없지만 송강항리 처벌의 특혜성이라는 것으로 상대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또 감사실에 의뢰 있는 사건 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라고 제가 실형 요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 책임자는 고발 및 수사 의뢰한 범죄 혐의 사실 요지 및 처리 내용 등 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 고발 및 수사 의뢰 처리 상황부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 및 수사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 혐의 사실의 요지와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아니하는 사유를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향응 제공을 받은 홍길동 씨의 범죄 행위를 확인하고도 업무 관련 범죄 행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고발 또는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음에 그 사유를 사장 결재를 받지 않는 채 구두 보고하고 종결한 사실이 있다. 이거 감사실수하는 겁니다. 조치할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혐의 사실의 요지와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거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속 직원 모 씨와 향응을 제공한 모 씨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직원들을 본인이 한 행위는 잘못되지만 그 직원이 너무 또한 과한 징계를 받으면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우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징계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러나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는 징계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네. 평소에 동료 의원 이칠구 의원님이 후반부에 질의 내용이 조금 겹칩니다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임대한 코롱 하늘재 지금 교통 문제 여기에 대해서 뒤에 전화하세요. 직원들 뒤에 전화하세요. 교통 문제 이거 아시죠? 네. 자, 사장님 외라면 되지만 연임이 가능하십니까? 내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눈치 볼 것 없죠. 눈치 볼 것 없이 있는 대로 대답해줘야 의원들의 질타도 덜 받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줄 책임이 있다. 저는 우리 사장님 뭐 그래도 가까이 지냈다 하면 가까이 지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 답변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다음 감사에 또 행정감사에 또 이런 일이 나고 또 업무 보고 때나 예산 문제 때 과연 이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 염려됩니다. 부연 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
딱 부러진 대답 예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주시면 우리 사먹는 사람들 그렇게 밥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고 할게. 우리 아까 우리 이칠구 의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셨을 때 개발공사에 미스도 있고 허가 과정에서도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관계기관이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문제를 열정적으로 가까이 내일처럼 다가서면은 주민들과의 합의 도출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도 책임지는 자세가 없어요. 도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사장님과 관계자들이 주민들과 대화하면은 그 주민들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듯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언론이나 모든 데 보면은 예산이 50억에서 80억 드는 걸 가지고 예천에도 늑등 내몰라라. 안동시도 마찬가지, 개발공사도 마찬가지, 경북도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5년 앞도 못 바라보는 일들을 해나가놓고 10년, 20년을 바라본다? 그건 정말 얘기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10만 제속 조시면 되겠다고. 지금 2만 정도 됩니까, 사장님? 예, 뭐 상주 인구는 뭐 그동안때 2만 3천. 2만 되는데 예. 10만 자족도시 지금 2만 되는데도 5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를 25분씩 걸리는데 아니 어떤 머리에서 어떤 설계에서 이런 달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을 이 시대에 하고 있을까?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생명 걸고 주민 없는 도지사, 주민 없는 사장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나의 영유만 위합니까? 지사가 자기 이상만 쫓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사님이 사장님하고 머리 맞대서 10조 넘는 예산이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돈 100억도 안 되는 거 합의 도출하세요. 의지를 가지시고 누가 여기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내용과 좀 무관합니다만은 행정통합 문제 그렇지 않아도 북부 지역에 인구가 없고 시군에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는데 통합해서 대구 시는 블랙홀을 만들고 혐오 시설들은 경상북도로 빠져나오지 않겠어요? 경북개발공사 사장님쯤 되면은 그거는 제가 더 많이 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는 사장님한테 대화 안 하고 혹여나 하나 묻겠습니다. 지사님의 하명 사업 같은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당연히 있어도 없다 해야죠. 없습니다. 예.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는데 바로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다. 여기 누가 돌아가 살겠습니까? 10만 되면은 더 교통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장님 이거는 남은 임기 동안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했는 거 아시죠? 이 작년 언론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안동시 예천군 안동경찰서 예천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도 어느 한 기관이라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먹고 살기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이 여기에 불만을 토로하고 모여서 시위를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대가는 누가 지불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장님, 교통영향평가 용역 주민 설명회도 가졌죠. 우방센터 상거리 교통영향평가 D급이만 최고 꼴찌 등급입니다. 맞죠? D는 보통입니다. 보통입니까? FF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저는 꼴찌보다도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5분 거리를 25분씩 걸리면은 도보로 가는 게 낫죠. 그죠?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제기하고 2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청, 개발공사, 안동시청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이건 언론에 나온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임을 뭐하고 있습니까? 전 갖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원하게 우리 안사님께서 총대한 비고 협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가지고 여기에 사는 주민들 좋아서 이사 온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신도시니까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는 이 언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토론하고 대화하면은 불만을 잘 알고 있다. 환자가 어디 아프다 하는데 의사가 알고 있다 하면서 나 그 치료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병이 낫기는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협의해서 문제 해결해 나가고 사장님이 또 지사님께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립니다. 직언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위원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이 확실히 푸시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거를 얻어서 이것만큼은 해결해 줘야 된다. 제가 만약에 이 지역구의 의원이랬다 하면은 좀 외람됩니다만 벌써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질문만 말씀드렸는데 사장님도 시간관계상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명이라 하면 해명, 이해라면 이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니다. 예, 그 부분에 저도 통합합니다. 전체 경호사가 잘다 소리는 잘 안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에 했던 뒤에 했던 날 제가 현재 사장을 통화하고 이걸 해보려고 부탁 노력했고 현재는 그때 말씀드리면 도시관리 결정하려고 용역조사 안동시에다가 제안했습니다. 길 내려고 그렇게 되면 돈은 무조건 공사 다 부담하겠다. 싸우지 마라.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부출고 내는 게 한 60억 되는데 그 앞에 입구에 사람하고 건축법상에 조금 걸린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한번 국토부에서 질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책임하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책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사장님, 법으로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법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이거는 살아가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역량껏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예,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사장님 관련 내용입니까? 예, 짧게 그러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네, 사장님 이 보니까 이제 자료 요구를 뭐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스탠포드 호텔 안동에서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서류가 왔어요. 그죠? 공문이. 예. 그죠? 그럼 개발공사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공문을 보냈나요? 해줬습니다. 예? 뭐 연장을 요청 와서 저희들 일부 이제 잠금 그러니까 연장을 요청이 왔어. 연장 요청에 대한 합답을 서면으로 보냈냐? 예, 서류 보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기 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 서면이 또 있으면 또 자료권 제출하면 되고 지금 늘 이제 소송에서 휘말릴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개발공사가 여기 주는데 한 번에 주면 되는데 한 번에 잠깐만요. 연장해줬다면서요? 언제까지 했다고요? 우리 나온 게 11월 16일.
네, 여기서 끝입니다. 이상 죄송한데 그럼 끝입니다. 예, 김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 우리 이종열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사장님 앞에서 계속 그 임기 면입에 대해서 동료께서 묻는데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통보 받은 거 있어요? 예? 통보 받은 거 있어요? 고마라고? 아니잖아. 근데 임기가 내년 3월 8일까지다, 그죠? 예. 예. 하여튼 코로나로 업무도 어렵고 또 행정 사무에서 중요한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만식 전무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경험들이 올서 좀 있을 것이고. 네? 3월 올 거예요. 3월 5일요. 예. 그럼 사장님은 3월 8일이고 또 3월 5일이고 우리 사장님의 전무님은 임기가 몇 년 하고 지금 1년 연임했죠? 3년 하고 1년 내리겠습니다. 3년 하고 1년 연임했죠? 3월 5일 임기죠? 전무님도 이제 뭐 더 하실 계획을 뻔히야 뭐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전무님은 좀 뭐야 출신이 우리 여기 개발공사 출신이 아니죠? 저는 그 LH 85년도 한국 토지공사에 토지공사 입사해가지고 97년도 창립할 때 여기 왔습니다. 창립했거든요. 97년도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일로 개발공사로 예, 왔습니까? 예. 우리 사장님은 우리 경북개발공사 공기업을 경영혁신해서 정말 그 주도를 해나가야 될 때 있고 또 전무님의 역할은 또 경상북도와 또 중간에서 역할을 어떤 그렇게 하는 역할인 줄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 정관에 보면은 임기가 3개월 90일 전에 우리 사장님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죠? 하고 지사한테 보고를 하면 지사님이 임명을 하게 되나 그죠? 복수를 한다 그죠? 예.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 얘기했듯이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그동안 그 신도청 사업을 걸려서 1단계를 성공적으로 하고 지금 2단계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역도팀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감독 말고 예.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우리 경기랑 운영하는 뭐 전남자가 있습니까? 현재 경북개발공사에 감독 말고는 밑에 그 선수들 있어요. 선수가 있고 예, 뭐 코치가 전남하는 직원은 없는 얘기죠. 예. 그 여러 가지 운영비 중에 뭐 훈련비라든가 출전비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회계 부분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일괄 관리하는 얘기죠. 예. 그 내용은 그러면 사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역도팀 창단 몇 년도 하셨죠? 3년 아빠가 알아야 되지. 그뭐 참고 마음이거. 예. 2000년도. 예, 2000년도 했죠. 예. 저도 2000년도 되면 체육에 종사하고 있었던 실무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운도 경상북도가 위상을 위해서 성기 거행을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예. 남자팀, 여자팀에서 8명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그죠? 예.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적으로 또 역도팀이 그때 당시에 창단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경상북도 출신 선수나 외지 선수, 타시로 선수들, 우수 성적 선수들 돈을 주고 많이 사가왔어요. 예. 그래서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체전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3위권 박스 안에 계속 유지하는데 역도가 이력을 했습니다. 정말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장님 생각에 역도팀이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예.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운영비가 한 7억 좀 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연봉, 선수 연봉, 그 다음에 훈련비, 출전비, 뭐 숙식 지금 뭐 기수함에 갖고 있잖아요, 그죠? 다 포함해라 7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밖에 안 돼요.
예. 지금 뭐 연봉이 1억대도 있고 8,500, 8,000, 7,000, 6,000 뭐 선수들이 이런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감독이 지금 이현 감독이 지금 몇 년도에 우리 경북개발공사 팀을 맡고 있죠? 2000년도 7월 1일 날 2000년도부터. 예. 그럼 지금 거의 20년 20년 맡고 있다, 그죠? 예.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국가대표 코치도 하셨고 지금은 나이가 좀 많아, 그죠? 네. 하여튼 우수한 우리 또 국가대표 코치 영입을 했는데 지금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게 성적이 저조하다. 아까 말하면은 이 경기라는 실업팀이든 이 경기라는 성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감독이든 선수든 내가 기록이 좋고 성적이 좋으면 몸값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근데 성적이 1년, 2년 지켜보고 성적이 안 나면 바로 방출시켜야 됩니다. 근데 감독이 지금 20년 동안 계속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본연이 그동안 체육 실무를 하는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합니다만은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각종 경기단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터진 것들도 결국은 오래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에이스가 우리 팀 중에 윤진이가 여자 선수가 에이스예요, 그죠? 예. 맞죠? 예. 이 친구가 에이스고 작년에 연봉이 1억이 됐는데 원래 8,500. 또 정현섭 선수가 남자 선수가 작년에 연봉이 1억이 됐는데 원래 8,000 계약이 됐어요. 근데 연봉이 1억이었다가 8,000, 8,500 딱 있다는 말은 성적이 나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윤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 에이스 선수인데 지금 현재 팀을 이탈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탈했습니까? 아니 사장님이 팀을 왜 이탈했는지 그걸 몰라요. 그럼 뒤에 묻지 말고 소식을 안 할 때 그냥 이야기하세요, 편하게. 개인 사정이 해가지고 제가 비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방출시켜야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뭐하면 성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감독하고 이야기해서 방출시키고 빨리 1년 전에 우수선수 스카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선수들을 순환을 시켜줘야 되죠. 지금 이미 우리 개발공사 연구팀이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돼 있어요. 8명이 있다가 3명이 지금 현재 도망가 버렸고 일부 선수는 또 다쳐가지고 지금 부상 선수로 남아있고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성적표를 내가 좀 받았는데 주요 경기 실적이 2000년도에 뭐 금메달 31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4개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제가 전공자로 봤을 때는 성적이 제로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경북개발공사의 역도팀은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 전국체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체전 18년도에 그 메달을 몇 개를 땄냐면은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땄어요. 성적을 평균 이상 잘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전국체전 메달을 노메달입니다.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입니다. 은메달, 동메달은 점수에 안 나가요. 그 메달만 다릅니다. 설명하시죠? 예. 노메달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고액 연봉을 줘가지고 1년 동안 경기단을 운영했는데도 전국체전에 경사국대의 점수를 1점도 못 보태는 거예요. 노메달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 연봉을 1억씩 8천씩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방출 대상인데 잘 한번 우리 개발공사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 사장님하고 제대로 한번 점검을 분석을 해서 감독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답변을 보니까 우리가 선수를 스카우트 하려고 미리 코치를 해놨는데 타시노에서 돈을 더 주고 될 것 같다. 그건 핑계예요. 감독도 선수하고 인간관계고, 그죠? 또 타시노에서 그 우수 선수를 더 주고 하면 우리 선수 데리고 와야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선수 이탈 문제, 그다음에 선수 부상 문제, 전체적으로 선수 관리가 안 되고 성적 관리가 안 된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1단계 우리 그 시도시 조성 사업 하면서 14년도 뭐 4천억 이상, 16년도 5천억 이상, 17년도 5천에서 매출을 올려서 한 4천 한 5천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18년도부터 지금 수익이 단기 순이익이 1년에 한 60억, 50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완전히 신도시 1단계 조성 이후에는 개발공사 수익 구조가 굉장히 나쁜데 이 말씀은 다시 어느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2단계 지금 현재 공급률이 한 44%, 45%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2단계 사업에서 성공을 못하면 결국 개발공사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합니다. 사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은 1단계 사업을 이번에 그 공동 택지 분양을 했는데 건설 사업자가 참여자가 없죠.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지금 사업성이 없다 입니다. 사업성이 없는 거죠. 예. 자, 수요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1단계에 우리가 결국 신도청 도시가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10만 자족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성공해서 한 2만에서 2만 5천 정도 경건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단계가 성공돼야만이 다시 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분기점이 되는데 1차적으로 2단계 공동주택지를 분양했는데도 이게 건설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건설사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수요자가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용적률이 없다는 거예요. 용적률이 내놨다 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의원님 좋은 지적 말씀인데 대기업하고 한 몇 개를 제가 한번 방문했습니다. 여기 와서 실제로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업성 마수리 한번 내봐라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는 어느 정도 덜타 치라도 첫째 이제 뭐냐면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해 주면 좋겠다. 청수도 15에서 25대 1 이렇게 하면은 미가도 고려한 아파트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 단위를 다 바꾸려고 지금 용적을 발주해놨습니다. 아, 그러면은 세대수하고 용적률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곤치려고 법을 지금 그 지구 단위를 용적 발주해서 도에 승인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내년에 그러면은 분양합니다. 이게 공동주택지가 이게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2단계 신도시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가능하다면은 용적률을 변경해서 세대수가 늘어나서 사업자가 좀 들어와서 분양이 돼야만이 상가가 발생하는 거. 사람이 살아야 뭐 밥을 먹든 술을 먹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가가 분양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공동주택을 조기 분양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3단계 계획에 본연도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2단계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중 골프장을 18호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죠. 네, 이미 TF팀 구성하고 이사에 지금 거의 통과가 됐죠. 염선장만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계획을 보면은 18호를 지금 3단계 도시 신도시 계획이 지금 하고 있는데 20년 계약을 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붙여서 한다는데 지금 그러면 그 땅만 임대를 하는데 임대를 얼마 정도 연받을 계획입니까? 그게 이사에서 이미 TF팀에서 대충 4년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제 연습장을 말씀하시는 아니 골프장 대중 골프장 18월 정기 골프장 18억 원에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이제 지구 단위 개발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실수 돌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류 땅을 활용해서 바꾸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하고 협의해서 이제 전 임대료를 얼마 정도 임대료는 저희들이
연간 한 6억 정도는 6억. 예, 지금 평수가 28만 평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28만 예, 한 30만 건 조금 뭐 만들어가는 30만 평 정도 되는데 연간 6억이다. 연간 6억. 보통 골프장을 치면은 한 올해 한 30억 정도 잡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18호를 주면은 한 540억. 싸기지만 한 500억. 이렇게 보통 설계비 포함해서 다 하는데 여기는 땅값이 빠지니까 좀 더 싸게 짓게 그리고 되죠. 제가 보니까 한 500억 정도 그래, 500억 정도 그런 하면은 다섯가지 예, 500 정도 하면 대중 골프장을 짓는데 문제는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민간 공개 입찰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인천 그 공항공사 사업은 스카이 70이 있죠. 예, 스카이 72가 장기 임대에서 임대료를 연간 한 100억 정도 이상 내고 있다가 지금 그 공항공사하고 사이가 아져가지고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변경이 됐는데 이 스카이 72도 클럽하우스하고 일부 홀하고 이분들이 스카이 72에서 나가서 직접 시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됐어요. 근데 공항공사에서 얼마를 물어준다고 하면은 취득세하고 법인세 해갖고 428억을 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은 이거를 민간 공개 입찰을 하면은 반드시 경북개발공사도 향후 인천공항공사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그 문화관광공사에서 우리 같은 공기관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공사에서 보문이라든가 휴글이라는 게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시공도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공기업은 시공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민간 위탁을 하면 분명히 나중에 이런 법인세, 취득세 문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재우탁할 생각은 없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개발공사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뭐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제 해가지고 못하던데. 본인들이 그 문화관광공사에서 골프장 질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 휴근하고 보건을 했듯이. 그건 이제 교공사 관광부 사장 중에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민간에 공개 입찰을 하면 분명히 나중에 이런 저도 저기 동감합니다. 법적 소송이 많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골프 연습장 1단계 사업 안에 체육시설 용지 안에 지금 골프 연습장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은 20년 계획에 여기도 임대를 얼마 정도 받으라 그래요? 골프 연습장 이도하장 1억 조금 정도. 자, 땅 사용료가 1억인데 그러면은 최소한 7, 80타석을 만들고 최소한 한 3천 정도 올리면은 여기도 2, 30억 정도 드는데 이분들이 분명히 이 민간이 만약 입찰을 해가 들어오면은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계속 적자다. 계속 연장해달라 할 것이고 나중에 여기 조건에 보면은 시공자가 철가도 돼 있죠, 입찰자가. 네, 그 돈 나중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에 휘말려서 다 나중에 지상권 인정해야 되고 다 물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떤 단계까지가 있습니까? 지금 재산 심의했고 이사에 의결했습니까? 예. 이사 의결했어요? 이사야도 안 했습니다. 재산 심의만 의결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이게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했을 때 나중에 소송 문제가 분명히 대두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 체육시설 용지에는 결국 체육회가 이래 들어올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가 지사님 보고 드리고 협의했는데 체육관이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화관광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연하게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국 체육회는 유대의 잉여금 체육회관을 짓는 권리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거를 여기에 결국 도중에 빨리 해관을 안 짓나 이를 모르겠어요. 그 깊이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육회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공사가 운영을 했을 때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없고 운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는 거죠. 이것도 충분하게 예, 검토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보충 질문에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이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보자.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뭐 최대한 작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박재환 의원님 어떤 자료 요구하셨나요? 계약 손실 관련된 자료. 계약 손실과 관련된 자료 우리 평가나 계약 담당하시는 저쪽 팀에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자료가 뭐 제출하기가 지금 시간이 좀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체육계 저기 했다 하잖아요.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도착 안 해서 지금 질의 조금 지연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박재환 의원님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 중에 자료 다 받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자료 다 이준호 의원님은 자료 받으실 거 다 받으셨고 우리 부위원장님은 자료 요구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그럼 박재환 의원님 부분은 자료 요구한 부분들 오늘 제출이 됩니까? 작성 중입니까? 그럼 박재환 의원님은 좀 이따가 자료 받아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아직 질의 안 하신 의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유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종현 의원님은 마이크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울진의 박유봉 의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고교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우리 개발공사에 주문했던 사항들은 설립 목적에 근거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님들 몇 분의 얘기들이 있었고 본 의원도 전번 업무 보고 때도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 사장님께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공공의 어떤 이익의 목적보다는 사업적인 사안으로 갖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다 노력을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여기 본의원이 이렇게 얘기에 대해서 혹 생각이 틀릴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반복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공공 설립 목적은 이게 맞는데 저희들이 경영 평가를 하게 되면은 단기 순위 가지고 행안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평가 기준이 나는 안 맞다. 공기업이 본인 목적을 세우지 그 경영 실적을 단기 순위 매출에 돼 가지고 정부에서 저희들이 몇 대이나 몇 대이나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본 게 저희들이 상당히 점수를 적게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관계없이 공익적 사업적으로 우리 단순히 맞자느냐 지금 현재 예. 위수탁이라든지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발적으로 하는 공사들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종결 박영석 의원님 얘기했듯이 신도시 조성에 의해서 4절 가까이 이익이 났으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항 또 그리고 예천이나 안동에 거기다 이익에 대한 공공에 대한 어떤 환원을 하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금 자료에도 찾아볼 수 있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로 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개발공사가 뭘 했는지 혹시 했는 게 있다고 그러면 한 말씀 드려보세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4천 이상 받았는 걸 2단계다 다 보상이 들어가고 2단계, 3단계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신도시가 다 결산해봐야지
흑자인지 적자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이 우리가 1, 2, 3단계 330만 평, 360호를 같이 마무리해봐야지 이 적자인데 지금 한 단계 가지고 흑자 받는데 2단계는 지금 흑자가 그렇게 날릴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디 빌려가지고 하는 게 지금 1조는 1단계는 1조 5천에 성공했지 2단계는 지금 우리가 한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도 뭐 사례 하자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1단계 지차를 저희들이 많이 봤는데 내용은 그렇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돈에 4천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게 저걸로 글 보게 되면은 도내용이 설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기술개발공사가 공익적 차원은 아니었다라고 도내용은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그 부분에서 좀 적당성을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동료 의원, 우리 김상현 의원님이 그 호텔 문제 여기에 지금 확실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스탠포드 호텔에서는 연기를 해달라. 그 다음에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답변을 보게 되면은 11월 16일까지 자금을 갚으라고 지금 공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그 이후에 자금을 못 갚았을 때 법적인 조치 들어가는 거예요. 예. 11월 16일에 레모렌트 그때 안 하면 저희들이 이제 조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약 해지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이 계약 배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금은 이제 우리 공사 기술되는 그 11월이 그럼 57이라는 돈이 역사는 기술되고 기술되는 거예요. 예, 중도금은 저희들이 이자 쳐서 내드려야 되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제 소송 안 하겠는 그런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 우리 그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제안했던 사업 47건이 18년도에 다른 제안을 했더랬거든요. 예, 그 19년도, 2000년도 제안했는 건 없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토론하고 이렇게 선거식이 되는 이게 보도에는 생각에는 18년도에 제안을 했는데 예, 이걸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든지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용역사하고 제대로하고 시군하고 같이 이제 대충 이렇게 우리가 예타를 가입, 어려운 놈 예타를 가입돼 있던 거네. 대충 해보니 예타하기 어렵다. 그럼 예타를 가려면 그래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어차피 이제 법적으로 통과돼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하다 보니 시군하고 그럼 내년에 보자. 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결과 낸 거는 몇 개를 도출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47건 중에 한 건도 지금 도출이 안 되는 겁니까? 시군에 제안하는 거가? 이그 단지 전체 중에서 성사되는 걸 지금 영주 배아림도 성사된 게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영천 한홍지구 김치죽 했는 데서 성사되는 게 어령도 됐고 이 뒤쪽에 있는 예, 예, 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제안했는 지자체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수다 대화 계속 이제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럼 내년에 한번 하자. 예산서 생각을 부담 받게든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지금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예산이 우리 공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도민 전체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예. 저의 편의적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23개 시군에 골고루는 아니지만은 타당성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은 적자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경영처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저는 틀릴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은 개발부터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남아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평균치가 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런 사업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동감합니다. 저도 뭐 울진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서로 잘 협의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좀 신경 써서 개발공사가 공격이니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안 되면 UDG 사업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까지 못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고맙습니다. 네, 늘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도 도민들에게는 늘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개발공사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사입니다. 예, 우리 박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중에 질의 안 하시는 의원님 우선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희 의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희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많이 없다고 하는 어떤 결과의 어떤 부분을 보면 지금 그 주요 업무 보고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 우리가 매출액이 5,39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기 순이익이 2,640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2017년부터는 매출액하고 당기 순이익이 매년 감소를 했죠. 그래서 2020년에 매출액이 588억 원, 당기 순이익이 한 45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와 연계해서 뭐 제가 제보라면 제보고 이런 받은 부분을 보고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 사장님 오신 지가 지금 이제 2018년 3월 9일에 취임을 하셨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 전체의 사업 추진에서 계획 중인 사업이 한 6개 정도,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8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걸 신규 사업은 총 37개입니다. 네. 이 사업들을 신규 사업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이긴 하지만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개발 사업, 산업단지, 도시재생, 뭐 위수탁 사업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정부나 도시군이나 이런 건 연계 사업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개발공사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하게 신규 사업 구상한 게 있습니까? 그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은 뭐 의원님이 이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사장 와가지고 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신규 사업을 보시면 사들이는 1조 2천억 정도 제가 신규 사업을 2년 8개월 동안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셔서 주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요. 택지 개발도 고령군에서 요청한 사업이고 농어촌 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건 다 시군에서 이렇게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수탁 사업 이런 거 아닙니까? 고령각총기는 전국에서 그린벨트를 제가 업무를 받기 때문에 해제가 그린벨트에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제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국토과에서 제가 하고 만들었고요. 지금 자동차 사업회의 보시면 고령각촌에 네네. 예. 고령군에서 요청해서 요청은 제가 이걸 만들어 제가 제안했습니다.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농어촌 개발 사업은요? 모전자도 김천하 외도 그 도의 농정공 상에서 그것도 제가 김천하고 농어촌 개발 사업은 공모 사업이잖아요. 어떻게든 군에서 시군에서 공모를 아닙니다. 해서 내 사업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희 개공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모전 정비에서 우리가 돈 다 하는 겁니다. 공사 아닙니다. 아니 그 사업은 그 개발공사에서 하지만 그 시군에서 공모 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공모 사업 당선돼서 하는 사업 아닙니다. 그럼 이 공사 사업 때 정비는 그 재생 사업밖에 없습니다. 어떤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은 7곳군의 외관의 도시재생을 저희들하고 총괄 사업자들과 그럼 영주 첨단 배아리 국가 산업단지도 예, 저희들하고 영주시하고 같이 개발공사에서 한 사업입니다. 영주에서 예. 하는 사업이 영주시에서 아닙니다. 저희들 개공사 합니다.
영주시가 개발공사 사업은 하지만 영주시에서 공모를 한 사업 아닙니까? 공모에 당선된 사업. 이것이 왜 됐냐면요. LH 나라를 한 거를 지사님을 위해서 하도 그래 부부지 인구 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위수탁 사업도 보면서 뭐 소방서 이렇게 위수탁 사업. 그거를 위수하면 제가 뭐 어차피 보상 이런 거 사업. 말씀드렸잖아. 이 안에 뭐그 금액이 다 들어갑니다. 하여튼 저 안종록 사장님 충분하게 그 질의를 들으시고 한꺼번에 다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중간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게 헷갈리니까 조금 기다렸다 답변하십시오. 이게 다 사장님께서 주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주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입니까? 100%. 100% 아니고 시군에서 하고는 시군에서의 아무 영향도 없이 사장님께서 다 이렇게 개발한 사업입니까? 우리 공사에서 거의 다 직원들 같이 머리 맞대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출발점은 시군에서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그 신도시 건설 외에는 어떤 뚜렷한 지금 사업이 없습니다, 맞죠? 이 신도시 개발이 종료되면 지금 제가 와서 공사 착공을 하도 못했습니다. 왜 그럼 그런가? 그 임기가 지금 곧 끝나신다면서요? 의원님 제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와서 공사를 설계를 개시해야지 제가 공사 입찰을 보일 거 아닙니까? 앞에 설계 안 보다면 제가 어떻게 입찰을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사업을 찾았다 아닙니까? 찾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후임자가 그럼 전부 다 설계 중인 입찰을 사업이 총 보겠죠. 얼마입니까? 예? 아까 설계 중인 사업이 총 얼마인데요, 지금? 구상한 신규 사업이 총 얼마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까? 지금 농민 중에 있는 고흥합천리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영주에 배양산업단지 있고 경산 상림지구가 있고 지금 3개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이 지금 4페이지 이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어디 몇 페이지인지 그거를 말씀하시죠. 신규 사업 추진 중 이게 업무 보고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뭐 사장님 저도 뭐 이런데도 사장님 사장께서 오셔서 사장님 업적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자료 드리시면 지리가 자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건 전체 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또 자료를 받기는 이 사업들이 그 시군에서 공모나 이렇게 올라온 사업으로 알고 있고 위수탁 사업이 거의 다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그 하신 사업은 주택 건축 사업 외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뭐 44억이든 뭐 전체적인 미시나 이런 분을 보고 오셨는지.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지금 채용한 직원들이 몇 명 되거든요. 1년에 자세히 보지만 한 20... 사장님 오시고 나서요. 예, 예. 그 여성은 몇 명 정도 뽑았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여성 직원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뭐 응시를 안 돼가지고 제가 와서 여성 직원 응시를 안 해서 못한 겁니까? 행정직도 많이 있습니다. 내근직도 많이 있고요. 그 요번에 2020년 국감에서도 보면 경상북도 전체 산하기관 26개에서 이 중에 제일 하입니다. 꼴찌죠,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출자 출연 기관보다 여기가 뭐 연봉이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성 인력들이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건 이제 좀 이해해 주시듯이 이 업무 자체가 건설업인데 여직원들이 많이 응시를 안 합니다. 여자분들이. 자, 사장님, 그 도시개발공사가 설치된 16개 시도 중에서도 하입니다. 맞죠? 예. 서울주택공사부터 시작 여기만 특수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내근직도 행정직도 여성 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예. 사장님 오시고 몇 명 채용했습니까, 여성을? 4사람 됐습니다. 예? 4사람. 그 우수한 여성 인력이 없었습니까? 지금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말 어떤 여성들의 어떤 활동이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10명이죠.
그 26개 17명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사에 임원 빼고나 막 117명 중에 17명 약 10%가 차지합니다. 여자분이. 그 여성분이 10% 차지하는 게 사장님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비의 비율로 보면 그것 앞으로 이제 뭐 좀 더 올려야 되죠. 그 사장님 오시고 몇 분? 7명 청이됐습니까? 여자분 4분 채용됐습니다. 인력이 특별한 어떤 뭐 부분 외에는 공모를 안 한다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네 번 찍어 당연히 뭐 공모를 하겠죠. 예. 하는데 예. 채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채용 저희들이 뭐 마음대로 채용하고 나잖아요. 응시대회 점수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도에서 위탁합니다. 지금. 그럼 그 지금 그 공무원들 출자 출연 기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여성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업을 하기가. 근데 왜 공모를 안 하죠? 공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도에다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도에서 그 채용하자는 성격하고 거기 응시대회 시험 합격돼야 되죠. 합격이 안 되니까 여자분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합격이 안 돼서 못 뽑는 겁니다. 예. 되면 뽑아야죠. 당연히. 전체를 다 그 도에서 공채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그 자체는 안 합니다. 처음 말씀 도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사장님 오시고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부터 그랬어요. 도에서 뭐 좀 문제가 있다가 일괄적으로 차 주장에 다 같이 합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셨죠, 그죠? 예. 그 사장님께서는 어떤 그 여성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그 국감에서도 이렇게 출자 출연 전체의 어떤 기간 그리고 또그 16개 전국에 걸쳐 있는 어떤 도시공사의 어떤 여성 인력의 비율 여기서 두 군데 다 거의 꼴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여성 일도 최단에 많이 참을 수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본의원은 제가 여성이기를 떠나서 우수한 여성 인력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지금 그 사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왜 공모를 안 했을까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채의 비율도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그 채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좀 염두에 두시고 아직 뭐 임기 기간 남아 계시니까 그 채용하실 때 여성 인력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저 이선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신청한 우리 저 박영서 의원님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호롱 하나째 그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이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보증금 네. 그 어제 제가 판단 거였습니다. 얼마 정도 대간 34억 7천만 원 제가 판단. 약 34억 예, 큰 편수도 이거 정리 때문에 보증금. 아니 평당가리가 거기 한 세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보증금이 총 보증금이 약 얼마 정도 돼요? 이건 이제 제일 적은 거는 3,618개, 큰 거는 이제 7,600만 그래, 원. 총 보증금이 얼마 정도 돼요? 죄송하지만 아 그래요? 임대 수수료는 1년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돼요? 들어오는 돈은 임대료는 지금 뭐 30만에서 전체 얼마 정도 받아요? 1억 4천 1억 임대 보증금은 1억 4천 임대료. 임대료가 전체가 1억 4천 들어온다고 약 900세대 예. 한 세대에 얼마 정도 돼요? 나누게 봐요. 1억 4천 나누기 869. 나누기 869. 689예요. 대단 16만 천입니다. 16만 원. 예, 16만 원. 임대료 싸네.
예. 자, 하나만 제가 그러면 우리가 그 포럼 하늘책 10년 후에는 그냥 분양합니까? 예, 감정에서 예. 감정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 우선권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10년 후에 예, 지금 내가 위탁관리업체 선정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관리비 내에 요건 제대로 냅니다. 예? 예, 제대로 냅니다. 아니 아파트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세대별로 관리비에 여기 위탁하는 회사에 관리비를 줘야 되냐고. 아니 관리비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리비를 100만 원 낸단 말입니다, 한 달에. 거기에 위탁하는 회사에 관리비를 내는 게 절대 부담합니다. 부담을 예, 거기 소장, 경비 이런 사람들 그다 비용을. 예, 그리고 부담합니다. 그러면 임대수로 1억 4천마다 말하고 관리는 성이 성부가 보고 아니면 자 그건 관리비를 별도로 낸다니까. 회장님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네, 우리 저 담당자 지금 나와 있으시면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가 내는 거야. 예, 보상 마케팅처장 이종수입니다. 아 그만 이거 내용 아십니까? 예, 제가 약간 그러면 여기서 그 우리가 이제 임대 보증금이 약 34억, 임대 수수료가 약 1억 한 달에 1억 4천, 예, 그죠? 예, 그러면 또 관리비 따로 냅니까? 예, 예. 관리비 내 관리비에 임대인들이 관리비에 뭐 경비, 소장, 아파트 대소충당금 이런 거 다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 그만 입찰을 보니까 약 한 800만 원에 받는데 여기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관리사무소 직원 말씀이지. 예, 예. 청소 이거까지 합쳐서 한 10명 정도 되는 10명. 그 정확한 일은 아니죠. 제가 근데 한번 정확히 한번 하고 싶으면 이분들의 임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분들의 임금은 관리비에서 부과합니다. 관리비에서 부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입찰을 보니까 한 개 업체가 들어왔던데, 그죠? 여기 위탁 관리 업체 선정했는데 한 개 업체가 입찰 들어왔죠. 여기 보니까 한 개 업체가 입찰 들어왔더라고. 이 사람이 주식회사 경포, 그죠? 입찰자가 7개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거 들어오는 하나밖에 안 줬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적격 심사 대상자가 그러니까 주식회사 경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780만 원에 계약을 했네. 예, 그렇습니다. 783만 2천 원. 그럼 이거 내용이 뭡니까? 783만 2천 원. 요거는 이제 위탁 관리 수수료 해가지고 위탁 관리 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공사에서 782만 원을 주는 겁니까? 연간 그렇습니다. 연에 예, 위탁을 관리하면 그러면 그 수리하고 이런 거는 누가 든다는 겁니까? 하자보수는 시공업체 사자보수. 아 그래 하자 지금 당장에 하자 보수지만 예, 살면서 하자라는 건 누가 책임져요? 장기수술 충당금. 장기 수당금을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자가 없으면 나갈 때 나간다라만 돌려줍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하고 싶고 무슨 말이면 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위탁 용역을 한 회사가 개발공사 자회사나 이런 얘기가 나와. 자회사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그런 얘기, 개발공사 근무했던 사람이 소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아니죠, 그죠? 헛소문이죠. 예, 그건 완전 해석입니다. 거기 총 직원이 몇 명이면 월 관리비를 얼마를 취득하는지 900세대에 얼마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내용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자, 우리 박찬 의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데, 자, 아까 우리 보충 질의 요청하신 의원님 계세요. 우리 이춘호 의원님 말고 또 보충 질의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춘호 의원님 보충 질의가 아까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 관련된 내용.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박채아 의원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보충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럼 박찬 의원님 먼저 하시고 보충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박찬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공기업이라서 참 도민의 공공적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또 기업인 만큼 이익도 창출해야 되니까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출자 출원 기간 중에 출자 출원 기간도 그렇지만 공기업 중에 개발공사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경북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시도랑은 또 서울이랑 비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그래서 본 의원은 아마 세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회계부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재무상태표와 세입 세출이 우리 출자 출연 기관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뭐 기업 회계 기준과 그다음에 우리 예산 회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이점만 파악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까 나가가지고 우리 회계팀이 로테이션 되는지 한번 여쭤봤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회계가 개발 원가랑 공사 원가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전문 자격사들이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취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 자격사들이 있으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다른 출자 출연 기관에 비해서는 회계가 좀 양호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차이점은 또 개별적으로 또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본 의원한테 추후에 따로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회계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답변만 제대로 하시면 우리 존경하는 박영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퇴임연금도 사실 한 번에 해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DB랑 DC 차이점만 얘기해 주시면 사실 충분히 납득 가능하거든요. DC는 이제 개인이 이익을 가져가고 운영 주체가 되지만 DB는 우리 개발공사가 운영 주체잖아요. 수익도 가져가고 수익이 나면 우리가 가져오지만 손실이 나면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전문가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명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실 지금은 전문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도 높게 책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좀 본의원은 괜찮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우리 경북의 지역업체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도 큰데 보면 서울 지역이나 타도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하도급 관련해서도 사실 하도급 기관을 경북 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유난히 서울권이랑 경기도권이 많더라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처럼 굉장히 힘든 시기 아닙니까? 지역업체들이 사실 개발공사처럼 큰 기관이 아니고서는 건설 경기도 지금 굉장히 악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하도급이 너무 경기도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물품들을 세부 내역들을 보면 굳이 경기도에서 재하도급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분도 매년 저희들이 질타를 받는데 현재 우리가 하도 비율은 대구 경북 합치면 40%고 경북은 20%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조금 나아졌지만은 하도가 적당한 저희 시행합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은 전국을 입찰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런 하늘채라든지 우리 유교 사업들이
외지에서 한 대형 업체는 신도시에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하도 때문에 매일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긴 하지만 앞으로 하도 이행 확인서 이런 걸 한번 만드는 제도를 해봐야 되고 올라가는 그것도 뭐 공익을 위반했다는 사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많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사실 자료 요청하는 거를 외부에서 지금 다 듣고 와가지고 질문할 게 많이 줄어가지고 하여튼 아마 사장님께서 굉장히 그 경북의 그 공공 목적도 충족해야 되고 우리 기업인 만큼 이익도 창출해야 돼서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뭐 외부에서 다 듣고 온 걸 여기 얘기를 해주셔야지 혼자 다 듣고 오시면 네, 하여튼 박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이춘호 의원님 없습니다. 뭐 해소가 되셨습니까? 내재적으로 다들 뭐 해소를 일찍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사장님 본의원이 아까 그 질문 드린 게 개발공사가 주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개발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물었고요. 사장님께서 그 하셨다는 1조 2,400억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협력을 했거나 공모에 당선돼서 했는 사업이 맞죠? 개발공사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그 고령도 택지를 직접 가보고 이 자체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했던 사업을 자체적으로 했는 사업,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고령은 저희들이 직접 뛰고 이래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BC가 나서 고령 부수는 공무원 보내서 돈을 도와달라 지급 좀 해달라고 지급도를 170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의회까지 농어촌 개발 사업 아니 그것도 협력이잖아요. 어떻게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업에 고령에서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살펴봐달라. 이거 했는데 이렇게. BC가 나에 한라차리 좀 도와 지급도 좀 내달라. 내주겠다.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 농어촌 개발 사업은요? 농성개발 사업도 지금도 도하고 같이 해보는데 김천이 한번 찾아봐달라고 김천이 대한지기사하고 모든 검토해서 얘가 제일 적게 되면 김천 지기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도는요? 청도 그거는 청도 군수님이 제오기 전에 인구를 좀 벌어야 되는데 운전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오기 전에 그걸 만들어가 제가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장님께서 또 그 개발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 발굴을 첫 단계부터 사업 발굴을 해서 주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했던 사업들이라는 거고요. 공모에 당선돼서 또 어쩔 수 없이 도와준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개발공사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앉아 계시는데 뭐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성길재 상임 감사님. 예, 상임검사 성길재. 예. 감사님 오신 지가 한 1년이 넘으셨죠? 예, 작년 7월 15일 예,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관을 하시다가 우리 개발공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늘 큰 토목사업, 또 건설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청탁이라든가 청렴의 의무 이런 부분들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오셔서 우리 개발공사의 어떤 감사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안하실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개발공사에 좋은 선례를 남긴 부분들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안할 사항이요. 감사를 실시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상시적으로? 예, 와서 감사 기능을 제 나름대로는 좀
적발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최근에는 징계를 두건 그거는 어디서 적발, 우리 감사관님께서 적발이나 제보를 통해서 적발하셔서 이 징계를 하신 겁니까? 그 제보 익명 신고에 의해서 한 게 있고요. 예. 두 건 향응 제보와 청렴 의무 위반 요 두 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징계를 하신 겁니까? 예. 우리 청년감사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님이 청년감사실을 컨트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기에서 저의 수정이나 같은 조입니다. 그 청년감사실이 없으면 또 감사의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감사 시스템은 상시 감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감사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뭐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우리 개발공사에 이런 예. 감사 시스템이 이렇게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거나 이런 부분들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감사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120여 명이 되는데 감사요원은 지금 3명 갖고 있습니다. 실장하고 3명인데 한 사람은 이제 청년부에 주입하고 있고 2사람이 있는데 뭐 평소에 감사하던 요원들도 아니고 인사 명령에 의해서 와서 이제 뭐 경험으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실의 한계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조직이 작아서 인원을 뭐 10명씩 뭐 이렇게 확보한다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상임감사님, 승길재 상임감사님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셨고 우리 청년감사실은 우리 주로 실장님과 세 분의 감사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직 뭐 3급, 4급, 5급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분들도 아까 우리 감사관 말씀대로 전문 감사원이 아니고 내부 인사 발령에 의해서 감사실에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거나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지금 감사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그 개발공사의 많은 공사 현장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경상북도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 감사관님과 지금 현재 계시는 이 부족한 인력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께도 사실은 개발공사에 대한 상당히 많은 민원 내지 제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보가 되고 있는지 또 제보가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제보를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은 되는지 그리고 같은 직원들로서 그것도 사실은 상급, 4급, 5급에 또 인사 발령에 의해서 현 부서로 발령이 나야 될 이런 분들이 과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자체 감사의 한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래도 독립된 곳에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독립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한다는 건 의문이거든요. 감사실 직원들과 우리 직원들은 다 한석하고 쉬다 보니까 참 징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두 건 하면서도 직원들이 그 심적 어려움을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그 말씀을 다 듣지 못하겠습니다만 전문 감사원에서 감사에 관련된 노하우라든가 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로 모셔왔고 향후 우리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효율적이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사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회 상시적으로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상시 감사 시스템 내부적으로 청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하시는 것만 해도 우리 성길재 감사관님께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연구를 더 하셔서 제안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회. 잘 알겠습니다. 그 과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안종록 사장님. 안종록 사장님께는 사람 중심, 고객 만족, 행복한 삶의 터전이라는 이 제가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이 슬로건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이 어떤 슬로건이죠? 저는 뭐냐 모든 개공사가 사람 중심으로 물건도 만들고 도시계획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 사람 중심, 고객 만족, 행복한 삶의 터전은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3년 전에 취임하실 때 비전으로 제시한 핵심 내용입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장님께서 이 비전을 얼마나 실현하셨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종록 사장님은 우리 경상북도 의회가 첫 번째 인사검증 대상 그 기관 또 기관장으로 인사검증을 했던 분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수문 의원님과 제가 지난 10대 때 2월 초에 우리 안종록 당시에는 후보님이시고 사장 이제 하시려고 하셨던 우리 안종록 사장님을 앞에 모셔놓고 인사검증을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예, 그게 3년인데 벌써 3년이 다 지났네요. 그죠? 과연 그동안 그 인사검증에서 우리 밝히셨던 그런 포부와 비전들 또 취임하시면서 가지셨던 그런 포부와 비전들을 3년 동안 얼마나 구현하셨는가 한 번쯤 되물어보고 되돌아보실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개발공사의 문제점들 또 신도시 조성의 문제점들 향후 개발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3년간 어떤 족적을 남기셨고 어떤 업적을 남기셨나 한 번쯤 오늘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또 개발공사의 영업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3년간 공공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대로 우리 개발공사의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대로 큰 변화와 발전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퇴보한 것 아니냐라는 아주 절박한 혹독한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최근에 경영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과 여기 계시는 임직원분들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선희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과연 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도민들께 제시를 한 적이 있느냐, 무언가를 했느냐, 또 개발공사에서는 얘기를 하시겠죠. 우리가 고심해서 만들어낸 이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과정과 결과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께서 개발공사의 목적과 방향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고민과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그 비전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시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할 내용들은 다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많이 부족한 건 제가 성찰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